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나 나뭇잎 같은 걸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번 시간은 안 쓸 거니까 전체를 그냥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드 메뉴로 이동한 다음 이미지에 들어가서 메쉬 플레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이미지가 있는 폴더로 이동해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메쉬 플레이는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3D 형태로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크기도 이미지 비율로 맞춰지게 되고 마테리얼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미지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뷰포트가 단순히 메쉬의 상태만 보여주는 솔리드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위에 보면 뷰포트 쉐이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텍스처로 바꿔주게 되면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마테리얼 뷰나 렌더 뷰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넘어가서 이 녀석을 회전을 시켜서 뒷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으니까 드라이버를 한번 걸어볼까요? 샵 프레임 나누기 20을 넣어주면 드라이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니까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장의 이미지만 돌아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재생은 이제 꺼주고요. 이미지를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하니까 쉐이딩 모드로 이동해 줍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기본 노드가 있는데 앞에 텍스처 좌표 노드란 매핑 노드가 빠졌지만 초기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노드는 이미지를 불러올 때 사용되는 이미지 텍스처 노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린시플드 BSDF 노드인데 이 녀석은 각종 특성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쉐이더 노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마테리얼의 출력을 담당하는 마테리얼 아웃풋 노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명도를 가진 PNG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서 알파는 연결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면 이미지의 기본 노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면에도 텍스처를 넣어줘야 하니까 똑같이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출력은 어차피 하나만 쓰이는 거니까 제외하고 이미지 부분하고 쉐이더 부분의 노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Shift D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자석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건 그리드에 맞춰서 움직이듯 딱딱 끊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노드를 정렬할 때 편하니까 키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뒷면에 넣을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폴더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뒷면에 사용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저는 구분하기 쉽게 5번으로 해봤고요. 자, 중간에 다른 노드가 들어가야 하니까 출력 노드는 옆으로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쉐이더 노드 두 개를 합쳐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믹스 커피처럼 믹스 쉐이더 노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애드 메뉴로 이동해서 쉐이더에 보면 믹스 쉐이더가 있는데 불러옵니다. 그리고 두 쉐이더를 섞는 거니까 프린시플드 노드의 출력을 믹스 쉐이더 노드의 쉐이더 소켓에 각각 연결을 시켜줍니다. 합쳐진 건 이제 마테리얼 출력 노드에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미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두 개를 믹스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장이 겹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믹스 쉐이더의 팩터를 조절해보면 수치가 낮아질 땐 위에 연결된 2번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팩터의 수치를 늘리면 아래쪽에 있는 5번 이미지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팩터는 말 그대로 두 쉐이더를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팩터의 수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과연 앞면과 뒷면의 경계를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해 보니까 예상대로 그냥 믹스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면을 나눠주냐가 문제인데 사실 저 팩터에는 단순히 수치만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경계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양쪽 면을 나눠주고 싶은 거니까 add 메뉴로 이동해서 인풋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불러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소켓들이 있지만 넘어가고 밑에 있는 백페이싱이 바로 양면을 분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을 믹스 쉐이더 팩터에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겹쳐있던 게 사라지고 숫자 2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이미지는 분리가 됐지만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UV 맵에 관한 건데 설명이 길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를 펼치게 되는데요. 앞쪽에 그릴 때는 앞쪽으로 펼쳐줘야 하고 뒤쪽에 그릴 때는 뒤쪽으로 펼쳐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앞쪽 한쪽만 펼쳐놓고 쓰고 있는 상태라서 그 위에 5번을 올려놓고 뒤집게 되면 당연히 반전이 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화지를 어느 면으로 어떻게 펼치는지를 결정하고 작업하는 부분을 UV 언랩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뒤집힌 걸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지금 좌우가 반전된 건 숫자 5번 이미지니까 아래쪽 노드로 이동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add 메뉴로 가서 이번에는 벡터에서 매핑이라는 노드를 불러옵니다. 텍스처의 위치나 회전,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노드고요. 다시 add로 가서 인풋에 텍스처 좌표 노드를 불러옵니다. 이 녀석은 텍스처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건지를 결정하는 노드인데 이것도 설명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UV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거니까 UV 소켓을 매핑 노드 벡터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벡터 출력은 이미지 텍스처 노드의 벡터 입력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매핑 노드의 로케이션 수치를 조절해 보면 텍스처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텍스처의 위치나 회전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되는 노드라서 상당히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Y축으로 180도를 회전시켜서 뒤집었기 때문에 똑같이 매핑 노드에서 Y축으로 180도를 회전시키면 다시 좌우가 반전이 되겠죠? 그런데 180을 입력하니까 이미지가 사라졌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UV의 원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점은 왼쪽 아래 모서리가 원점이 되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U는 가로, V는 세로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일을 조절해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크기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뒷면을 보기 위해서 평면을 180도만큼 뒤집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UV 원점 역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UV 원점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저 5번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집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핑 노드로 가서 Y축을 180도만큼 회전을 시켜서 다시 뒤집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5번 이미지가 UV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이제 안에 들어있는 5번 이미지라고 생각하시고요. 매핑 노드에서 180도를 회전시킨 것처럼 여기서도 회전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책장을 넘기듯 넘어가서 지금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미지가 다시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매핑 노드에서 로케이션, 위치를 조절해서 5번 이미지를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다시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복습 차원에서 다른 방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축으로 180도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살기를 다시 꺼내주고요.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즉 가로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회전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상 위로 올려줘야겠죠? 세로 방향인 Y축을 이동시켜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Z축으로 180도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필살기를 꺼내주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Z축, 즉 세로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Z축으로 회전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겠죠? 매핑 노드로 가서 X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줍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화면상 위로 올려줘야 하니까 세로 방향인 Y축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른 거 설명하면서 다시 다뤄질 것들이라 다 필요 없고 양면을 분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 노드의 백페이싱 기능만 알아두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렌더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